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에스턴 마틴의 DBX707입니다. 에스턴 마틴, 우리에게는 영화 007 시리즈로 아주 친숙한 브랜드죠. 에스턴 마틴 DB5, DB10, 에스턴 마틴 뱅퀴시 등등 아주 많은 에스턴 마틴의 모델들이 영화 007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 차 에스턴 마틴 DBX707이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요. 707은 바로 이 차의 출력을 말합니다. 최고 출력 707마력인데요. 그 힘 만들어내는 엔진은 V8 4.0 트윈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을 통해서 707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앞뒤로 신겨진 타이어가 23인치 타이어입니다. 앞에 285 ZR23, 뒤에는 3530 ZR23 시리즈의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만 봐도 이 차의 성능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게 생긴 이 디자인, 제게는 살짝 코믹한 느낌도 드는데요. 보닛에 올라와 있는 이 에어덕트, 마치 도널드 덕의 코어를 연상케 하고요. 또 뒷부분에 있는 리어윙이 도널드 덕의 꼬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멋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코믹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만만치 않죠. 제로백을 무려 3.3초 만에 끊어내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차체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집니다. 전자식 능동형 롤 컨트롤 시스템 등 아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고성능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또한 인테리어에는 영국 럭셔리 자동차의 아주 호화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또 만날 수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3억 원이 넘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범접하기 힘든 차죠. 평소에 시승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차이지만 어렵게 시승의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매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번 에스턴 마틴을 경험해 보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가죽으로 감싼 인테리어, 또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시트는 스포츠 버킷 시트 적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와 센터 콘솔 사이의 이 부분은 탄소 섬유 재질로 마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도 가죽으로 감싸 놓고 스티치를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있고요. 지붕에는 또 널찍한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적용하고 있어서 실내를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깔끔한 그래픽으로 내비게이션을 구현하고 있죠. 메인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연결, 차량, 시스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티팩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터치 스크린이 아니군요. 자, 이 부분에 있는 조그 셔틀로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는 블루투스 연결할 수 있고요. 전화 역시 마찬가지고 연결 보시겠습니다. 연결, 애플 카플레이만 적용되네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연결이 안 되나 봅니다. 차량 실내 온도 조절, 좌우 싱크, 에어컨 작동 여부, 송풍 모드, 드라이브 모드, 인디비듀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서스펜션 GT 모드로 할 것이냐, 스포츠로 할 것이냐, 스티어링 마찬가지고요.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주행 모드를 인디비듀얼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배기 시스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장치 보시면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화면에 제한 속도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시각 음성 안내 메모, 시각적 메모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카메라 앤 주차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 다음에 연비 부분을 보면 연비 그래프 이렇게 보여주네요.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등이죠. 1번부터 64번까지 64개의 컬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뒷좌석 밝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외부 조명 소등 지연, 내부 조명 소등 지연, 차량 설정, 스노우 타이어 속도 제한, 견인 방지 장치, 실내 모션 센서, 음향 장기 말림, 자동 미러 접힘, 자동 잠금, 이지 액세스 등의 기능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 셔틀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하고, 이 터치패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조작할 수가 있네요. 심플하지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송풍구 들어와 있고 공조 장치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M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매뉴얼이죠.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버튼을 누르면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GT, 인디비듀얼, 트레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디자인이 바뀌죠. 또한 지금 트레인 모드를 설정을 하니까 차체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높이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인디비듀얼은 또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에 맞춰서 각 부분이 조절되는 거죠. GT, 일상적인 주행 영역, 노멀 모드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체 높이가 낮아지죠. 스포츠 플러스에서 차체 높이가 마이너스 1 높이까지 내려가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옆으로 몇 개의 기능 버튼들이 들어와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체 높이, 서스펜션을 조절해서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체 높이는 또한 트렁크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를 이렇게 꺼버릴 수가 있죠. 모니터를 끄게 되면 에스턴 마틴 로고가 박힌 디지털 시계, 그러니까 아날로그 형태로 표시가 되네요. 이 밑으로 또 공간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스마트폰을 올려놓게 되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네요. 두 개의 컵홀더 이 부분에 마련되어 있고요. 열면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는데, 콘솔 박스 안에 SD 카드 슬롯 두 개의 USB 포트, 2.0 USB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은 중앙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죠. 음성 명령 가능하죠. FM 라디오, 따뜻하게, 최고 온도로 온도 설정, 시원하게, 도움말이 필요한 라디오 기능은 취소. 자, 음성 명령은 좀 제한적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상단에 이 5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동 버튼이고요. PRND 변속기 버튼입니다. 버튼식 변속기 적용하고 있고, 수동 변속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M 버튼 눌러서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변속을 하면 되겠죠. 패들 시프트는 고정식입니다.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스티어링 휠과 별도로 분리돼서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패들 시프트 조작이 불가능하죠. 네, 운전석 이정 살펴보시고요. 이제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시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넓지도 좁지도 않은 딱 좋은 공간이지 싶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있게 드나들고요. 머리 위로는 주먹 역시 2개가 남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창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차창은 수납이 되네요. 센터 터널은 제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고요. 시트는 이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접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도 이렇게 접을 수 있어서 뒤 시트는 4대 2대 4로 분할해서 접을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 실내 뒷좌석은 하나로 묶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풍량도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좌우로 구분해서 각각 3단계로 작동이 되네요. 그 아래 USB 포트 2.0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있어서 아주 그리고 이런 손잡이 고급스러운 여행 가방의 손잡이 형태로 이 손잡이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내 등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온오프가 가능하네요.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쭉 가속해서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여유 있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잔뜩 흐려 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요. 자, 오늘은 에스턴 마틴 DBX 707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통과하는데요. 이런 길은 살짝 속도를 내서 통과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편안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007 시리즈에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에스턴 마틴 DB5, 뱅퀴시, 최근에 DB10까지 아주 여러 모델들이 007 시리즈에 등장해서 우리에게는 영화로 좀 더 친숙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워낙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여서 일반인들이 경험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이런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 저희가 시승 섭외를 하지 않는데요. 마침 시승 해보시면 어떻겠냐 의뢰가 들어와서 기꺼이 고맙게 시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차 사실 분들이 오토 다이어리 보고 저 차 좋구나 사야지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차 이런 기회에 한번 시승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차 있구나 간접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가 될 테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 차 DBX 707 타고 기분 한번 내보시자고요. 자, 힘 좀 써볼까요? 시속 100에서 RPM 체크해 봅니다. 이제 V8 4.0 가솔린 터보 엔진 적용하고 있죠. 9단 습식 클러치를 적용한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9단에 물렸고요. RPM 약 1200 마크하고 있고요. 8 7 6 5 4 3 2단까지 내려가네요. 2단 6800 6900 7000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역시 이래서 슈퍼카구나 싶은 거죠. 2단 7000rpm에서부터 9단 1200rpm 구간을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7000rpm을 마크하면서 아주 거칠게 이 차를 몰아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시속 100km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격차가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죠. 또한 9단 변속기 적용하고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변속감 플러스 연비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차 연비 좋다고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연비 테스트 하는 거 보고 연비 좋으면 내 한번 살까 말까 고민해 볼게 하시는 분들은 이 차 살 리가 없습니다. 연비를 생각한다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차인 거죠.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어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지금 표시되어 있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는데요. 앞차 따라서 속도를 유지하고 있죠.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면 차선을 터치를 합니다. 차선 바깥으로 자꾸 벗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차선 이탈 경고 정도로 그치고 있고, 이렇게 차선을 밟으면서 제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또 차선을 넘어가 버리고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정도로만 작동을 하고요. 차선을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은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 보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아니라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정도로만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차 달리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슈퍼카인 만큼 운전의 즐거움을 운전자에게 드린다, 뭐 그런 의미는 있겠죠. 반자율 운전 이 차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겠다 싶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부터 한번 볼까요?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 보는데 아주 그냥 즉답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트가 몸을 밀죠. 시트가 반응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죠. 달려봅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순식간에 아주 극한적인 속도로 올라섭니다. 이런 속도가 가능하구나 싶은 정도까지 속도가 올라가는데요. 그 속도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운전자가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 사운드, 달리는 즐거움, 달리는 짜릿한 그런 주행의 질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사운드까지 더해져서 아주 짜릿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나 GT 모드로 가보죠. GT 모드로 가게 되면 아주 차분하고 얌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경험하기 전에는 GT 모드만 해도 제법 사납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스포츠 플러스를 경험하고 난 뒤에 GT 모드로 내려오면 또 이렇게 얌전한 모습도 보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된 얌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90 전후의 속도인데요. 뭐 아주 차분하고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죠.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얌전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또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이런 웅 거리는 맹수의 포효, 울부짖는 소리를 연상케 하는 이런 엔진 사운드를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통해서 GT 모드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강한 토크, 900Nm에 달하는 강한 토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런 극한적인 고속 성능, 고속 주행 성능을 이 셰시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의 안정감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셰시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고속 주행은 의미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어서요. 오프로드 모드, 트레인 모드에서는 샤시가 이렇게 올라가죠. 차체 높이를 높여줘서 좀 더 수월하게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자식 능동형 롤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차체 흔들림을 잘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도입하고 있고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달린다는 것 전제 조건이 잘 멈춰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앞에 420, 뒤에 390mm의 브레이크 디스크는 6점식 캘리퍼로 고정되어 있고요. 서스펜션은 앞은 W20원, 뒤는 멀티링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하중량을 최대 40.5kg까지 감소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스프링 하중량, 서스펜션의 스프링 밑에 있는 무게를 40kg 줄였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체의 무게 감량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차체의 서스펜션의 스프링 아랫부분에서 적용되는 무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또한 기술력이죠. 이거를 통해서 연비, 차체의 강성 이런 부분 좀 더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근데 스프링 아랫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40kg 이상의 무게를 줄였다는 건 대단한 기술력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앞에는 285 35 ZR23, 뒤에는 325 30 ZR23 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23인치 타이어를 만나보는 기회도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니죠. 707마력, 일반 공도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얼마나 잘 멈출지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00에 맞췄습니다. 자,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했고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제동의 느낌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브레이크가 제법 깊게 들어갑니다. 제법 반발력이 있는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이지만 깊이 들어가면서 브레이크가 밟히고요. 비상등이 스스로 작동하죠. 하지만 안전띠가 반응하지는 않네요. ABS가 작동하는 느낌이 페달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차체 높이가 있는데도 앞이 그렇게 크게 기우는 느낌은 아니고요. 숙여지는가 싶더니 이제 뒤가 잡아주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혹시 잘 서니까 잘 달릴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코너링 들어갑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적용을 했고요. 자, SUV 차체가 높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고 아주 단단한 하체, 강한 차체, CC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너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속도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코너링에 도전을 합니다. 가속, 제동, 턴. 야,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이렇게 안정감 있는 코너링이 가능하군요. 아주 식은 죽 먹기처럼 이 빠른 코너링을 멋지게 해냅니다. 에스턴 마틴 DBX의 코너링은 또 이런 맛이군요. 차체가 높죠. SUV에서 차체가 높은데 전혀 차체가 높은 데서 오는 불안감, 거부감이 없습니다.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링을 깔끔하게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에스턴 마틴 고객이라고 한다면 슈퍼리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자들 중에서도 하이엔드 클래스의 상류층일 텐데요. 그들에게는 이 차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른들의 장난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고성능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희소성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 만큼 소유의 의미를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도 만만치 않죠. 3억을 넘습니다. 3억 1,700만원에서부터고요. 여러가지 옵션 더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테고요. 또한 2차 비스포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큐바이 에스턴 마틴 비스포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데요. 소비자가 원하는 요구 하나하나를 다 맞춰서 차를 제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 한 대뿐인 나만의 DBX를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을 테고요. 가격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대뿐인 나만의 에스턴 마틴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서비스가 오히려 더 고마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냥 좋은 기회에 DBX 707 타본다는 의미가 클 테고요. 이 차를 구매해서 타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 그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차를 탈까? 그저 궁금한 마음을 남기면서 자, 주행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짙게 낀 날은 GPS 신호를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계기판에 속도계를 통해서 시속 100km 계측해 보기로 하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이 정도구나 짐작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에어컨 완전히 끄고요.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ESC 오프 해주고요. 그러면 레이스 스타트가 가능해지는데요. 하나, 둘, 셋.
무섭게 달립니다. 메이커가 밝힌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은 3.3초. 기존 DBX가 4.5초였죠. 무려 1.2초를 단축시켰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가속하는 느낌이 아주 거칠고 대단합니다.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하게, 또 조금은 더 거칠게, 그렇다고 타이어가 미끌리는 일 없이 정확하게 구동하면서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할 차례입니다. 이 차 연비의 중요성이 그렇게 큰 차는 아니죠. 연비 나빠서 이 차 안 사겠다라는 경우는 없겠죠. 돈이 없어서 못 사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경제운전 하면서 최고의 연비 추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7.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일단 트림미터 리셋 하고요. 에어컨 20도로 풍량 1단계 아주 최소한으로 틀도록 하죠. 자, 출발합니다. 자, 주행 모드는 GT 모드로 갑니다. 엔진 오토 스탑 기능이 있죠. 최소한의 효율을 위한 장치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1.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에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50분 걸렸습니다. 교통체증 없이 잘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1.4km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리터당 10.4km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까지 정확하게 55km, 1시간 9분 동안 평균 시속 48km의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최종 연비 리터당 10.4km 기록했고요.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7.0이죠. 공인 연비 대비 상당히 우수한 연비로 또 연비 테스트를 마무리하네요. 대배기량의 고성능 슈퍼카조차도 착실하게 차분하게 연비 운전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연비 보인다라는 것, 특히 두 자릿수 연비 기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에스턴 마틴 DBX 707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차선을 자꾸 밟습니다. 가끔은 또 벗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차로 유지보조는 힘들고 차선 이탈을 할 때 차선을 밟고 경고음이 발생하고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간혹 힘없이 차선을 벗어나 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차선 이탈 방지 장치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ADAS,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도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거죠. 물론 이 차 운전의 즐거움이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운전에 준하는 반자율운전은 어느 정도 포기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늘 그렇게 운전의 즐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은 아니죠. 장거리 운전을 한다거나 막히는 도심이나 뭐 이런 데서는 좀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또한 야간 운전이나 안개 낀 길에서는 이런 그 ADAS 시스템이 안전 운전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마련인데요. 그 ADAS 시스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볼 때 안전 및 편의 장비 사양의 수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는 거죠. 당장 이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죠. 3억 원이 넘는 가격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완성도도 높아야 될 것으로 기대되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가격에 비해서 좀 상품 구성은 허술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적용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가격대를 보면 모든 게 다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대중 브랜드의 상위 트림의 편의 장비 수준에도 좀 못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에스턴 마틴 DBX707 시승을 해봤습니다. 707마력의 힘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거칠고요. 운전석에 앉으면 내가 이 힘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겁이 나는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 고속주행에서도 거칠게 달리는 중에서도 운전자가 충분히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진 영국의 슈퍼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억 원이 넘는 가격, 분명히 누구나 아무나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가격인 건 분명하죠.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힘든 넘사벽인 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이런 기회에 또 한번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는 차는 분명히 아니고요, 연비 얼마나 나오냐 이걸로 따지는 차도 분명히 아닙니다. 에스턴 마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맛, 독특한 분위기, 그런 아우라가 있는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남자라면 한 번쯤 이 차 한번 사고 싶다라는 열망을 품을만 하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에스턴 마틴 DBX 707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